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럴수록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너무한 걸까? 이 마음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가족은 원래 사랑해야 하는 관계라고 배웠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아끼는 게 도리라 했죠. 하지만 현실의 가족은 교과서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줍니다. 누군가는 의무감으로 억지 미소를 짓고 또 누군가는 그 사이에서 평생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천륜이라 하여도 나를 해치는 인연이라면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 그의 말은 냉정하지만 동시에 깊은 자비가 있습니다. 그는 단절을 권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리두기를 말한 것이죠. 가족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성정과 업이 다르고 사는 방향과 가치가 다릅니다. 아무리 피가 섞였더라도 서로의 세계가 충돌하면 그 관계는 결국 둘 다를 병들게 합니다. 이건 미움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어떤 관계는 사랑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는 이해가 아니라 거리가 필요합니다. 거리를 두어야 다시 볼 수 있고 물러서야 서로의 상처가 멎습니다. 가족을 등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잠시 놓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따라오시면 가족이라는 인연 속에서 왜 거리두기가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가를 철학자 정약용의 시선으로 깊이 풀어보려 합니다. 가족이라는 관계에는 두 개의 줄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의무입니다. 사랑은 따뜻한 감정으로 우리를 묶지만 의무는 보이지 않는 굴레로 우리를 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족이니까라는 말 앞에서 약해집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하고, 가족이니까 포기해야 하고, 가족이니까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종종 자신이 없습니다. 정약용은 벽제관의 유배길에서 형제 간의 다툼을 떠올리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천륜이라 하나 도리에 맞지 않으면 끊어야 한다. 그는 피로 맺은 관계도 도리 즉 인간으로서의 바른 길을 잃으면 그 자체로 더 이상 천륜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만드는 관계라면 그게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 해도 하늘이 맺은 인연이라 부르기 어렵다는 뜻이죠. 현실에서도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걸고 평생을 희생한 부모, 하지만 자식은 그 기대가 짐이 되어 도망치듯 멀어집니다. 또는 부모의 기대에 매달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내주는 자식도 있습니다. 이 두 모습 모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서로를 옥죄는 의무의 덩어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럴 수 없느냐? 이 말 속에는 사랑보다 계산이 많습니다. 정약용은 바로 그 지점을 경계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끊음은 냉정한 절연이 아닙니다. 그건 관계의 재정이었습니다. 너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해친다면 잠시 내려놓겠다. 그 결심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용기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의 형태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몸은 멀어져도 마음의 연민은 남습니다. 이건 미움이 아니라 존중의 거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랑이 맞닿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의 그릇이 다르고 감정의 온도가 다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사랑은 의무에서 벗어나 진짜 관계로 변합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그렇다면 왜 어떤 가족은 평생 맞지 않는가? 그 불일치의 근원을 철학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정약용의 인간관을 빌려 서로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고통이 시작되는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에서도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을 삽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 살아도 마음의 방향은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 다름을 처음엔 성격 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깊은 곳에는 삶을 바라보는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심성의 차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기운이 달라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르게 느끼고 같은 사랑을 받아도 다르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한쪽은 돌봄을 사랑이라 믿고 다른 쪽은 자유를 사랑이라 믿습니다. 한쪽은 간섭이라 느끼고 다른 쪽은 그게 관심이라 여깁니다. 결국 서로의 진심은 엇갈리고 그 틈에서 상처가 생깁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가족에 대한 글을 자주 썼습니다. 그의 형제 중 몇은 끝까지 마음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란 본래 기질이 다르니 하늘이 다르게 만든 것을 어찌 탓하랴? 그는 그렇게 썼습니다. 이 구절에는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다름은 잘못이 아니라 조건이라는 것. 그 조건을 억지로 바꾸려 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 가족 안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상대가 나와 같아지길 바랄 때입니다. 내가 느낀 만큼 너도 느껴야 하고 내가 견딘 만큼 너도 견뎌야 한다고 믿을 때 그 관계는 삭막해집니다.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맞춰야 한다고 강요할 때 사랑은 곧 부담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합니다. 인연을 지키려면 다름을 인정하라. 가족이라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경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경계는 차가운 벽이 아닙니다. 그건 서로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살아있는 선입니다. 그 선이 있을 때 관계는 숨을 쉽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괴로운 이유는 그 선을 그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끝없이 침범하고 의무란 이름으로 끝없이 요구하면서 결국 서로를 소진시킵니다. 그렇다면 그 선은 어디에 그어야 할까요? 거리를 두는 용기 즉 관계를 지키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철학적 결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끊음의 진짜 의미, 그 냉정 속에 담긴 연민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끊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가족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끊는다는 말에는 늘 싸늘함이, 버림받는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정약용이 말한 끊음은 그 냉정한 단절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의로 맺은 정이 아니라면 비록 피를 나눈 자라도 그 연을 오래 하지 말라. 즉, 도리와 인간다움이 사라진 관계는 그 자체로 이미 무너진 연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악한 인연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선을 긋는 것. 이건 감정의 절단이 아니라 마음의 해방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둡니다. 그래도 부모니까, 그래도 자식이니까. 하지만 그 문장 뒤에는 그래서 나는 참아야 하니까가 숨어 있죠. 이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소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보호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포기한 사랑은 결국 둘 다를 파괴합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도리를 자비와 절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비는 남을 살리는 마음이고 절제는 나를 지키는 마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제가 없는 자비는 어리석음이요 자비 없는 절제는 잔혹함이다. 이 두 마음의 균형이 무너질 때 가족은 서로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돈을 모으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점점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며 어머니를 의무의 도구로만 대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너의 인생은 네가 살아야겠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잠시 멀어졌지만 그제야 서로가 서로를 사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끊음은 미움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건 연민의 다른 얼굴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더 만들지 않기 위해 내가 먼저 멈추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붙잡는 걸 사랑이라 착각하지만 어쩌면 진짜 사랑은 놓아주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놓음 속에서만 다시 보고 느낄 수 있는 거리. 그게 바로 살아있는 인연입니다. 거리를 두고 나면 처음에는 오히려 더 아픕니다. 그동안 쌓인 서운함보다 비어버린 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죠. 사람은 관계를 끊을 때 대부분 미움이 아니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너무한 걸까?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냉정하지 않았을까? 그 마음의 소리가 밤마다 귓가를 때립니다. 정약용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는 벗들과 멀어질 때 혹은 가족과의 인연이 엇갈릴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중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겨도 남이 다르게 느끼면 그 또한 도의 일부이니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은 곧 다름을 인정하되 미련에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멀리 두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파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선택이 옳았다면 죄책감은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허전함은 당연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평생의 그림자니까요. 그런데 그 빈자리를 그냥 느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약용은 허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비어야 채울 수 있고 멈춰야 새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계를 멈춘 자리는 고요합니다.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내 마음의 모양을 봅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무엇을 억지로 붙잡고 있었는지를. 그걸 알게 되면 그제야 용서가 시작됩니다.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용서 말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언제나 비교하고 꾸짖고 마음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사람. 성인이 된 후 그는 그 관계를 스스로 끊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하지만 더 이상 그 기대를 짊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깊은 허무가 밀려왔지만 몇 해가 지나자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다. 이제야 나를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이 거리두기의 진짜 결과입니다. 단절이 아니라 이해의 회복. 그 이해는 물리적 가까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여백에서 자랍니다. 정약용의 철학은 늘 성찰에서 끝맺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닦으라 했습니다. 타인을 바르게 보려면 먼저 내 마음의 거울을 닦아라. 관계를 끊은 뒤 찾아오는 허전함은 그 거울을 다시 닦는 시간입니다. 관계를 멀리한 뒤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건 침묵입니다. 그 침묵은 때로 무겁습니다. 그동안 관계의 소음 속에 묻혀있던 내 마음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정약용은 관심이라 말했습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공부. 그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겪으며 결국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세상은 언제나 시끄럽다. 우리는 흔히 상대를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반대였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의 흔들림을 먼저 살피라. 그의 철학은 유교의 도리를 넘어 심리학적 통찰에 가깝습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왜 그토록 상처받았는가? 그 상처는 상대의 탓인가? 아니면 너의 기대가 만든 것인가? 이 물음은 깊습니다. 많은 가족의 갈등은 사실 기대의 그림자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거절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상대는 단지 다르게 표현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관찰한다는 건 그 다름을 차분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판단 없이, 미움 없이, 아, 나는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인정하는 순간, 이미 치유는 시작됩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남을 이기려는 뜻을 버리는 것이다. 이 말은 곧 관계의 평화는 승부가 아니라 관찰에서 온다는 뜻이죠.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어머니의 잔소리에 지쳐 있었습니다. 결국 거리를 두었고 몇 달 후 어머니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정약용의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바르면 멀리 있어도 사랑은 통한다. 그 문장을 본 뒤 그는 어머니에게 짧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젠 조금 멀리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 안에는 미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관찰에서 비롯된 맑은 연민만이 남아 있었죠. 마음을 관찰하는 일은 관계를 지우는 게 아니라 정화하는 일입니다. 서로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다시 사람을 보는 훈련입니다. 정약용은 마지막까지 모든 인간관계의 근원을 마음에서 찾았습니다. 그에게 천륜이란 피의 인연이 아니라 마음의 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랑에서 자랍니다. 가족이라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서로의 성정이 다르고 삶의 리듬이 다를 뿐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가족을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끊음은 결국 마음의 거리였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흑백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좋으면 함께하고 나쁘면 끊는 식이 아니라 서로의 도리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를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친함이 지나치면 원망이 되고 멀면 정이 식는다. 그러니 물러설 때를 알아야 한다. 이 짧은 문장이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관계의 근본 대답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까움을 원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상처까지 마주하게 됩니다.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껴안기엔 우리의 마음은 아직 그만큼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는 냉정이 아니라 온도의 조절입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비로소 사랑이 숨을 쉽니다. 보이지 않아도 멀리 있어도 그 사람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그게 가장 순수한 형태의 정약용식 천륜입니다. 그는 생애 끝에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인연은 흩어져도 이어진다. 끊음과 이어짐은 결국 마음의 일이지 몸의 거리에 달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진짜 인연은 함께 울고 웃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평화를 빌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너무 애써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이해시키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가 바로 자신을 지키면서도 인연을 이어가는 지혜입니다. 사람은 결국 각자의 길에서 자신의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그 길 끝에 가족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인연의 끈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더 단단해지기도 하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이 한마디를 남기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서로의 평화를 위한 선택일 뿐입니다. 머물지 않되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정약용이 남긴 인간관계의 가장 높은 형태의 사랑이자 삶을 단단히 지키는 철학입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